네,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좀 아무래도 또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제기한 이익공유제 어떻게 현황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정치권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익공유제라는 단어는 사실 이달 들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 지난해 중반부터 좀 취지 어린 좀 발언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좀 여당의 뭐 중진 의원들부터 해서 당대표까지 좀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이들이 나서서 이익을 자발적으로 나눠야 된다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여당 의원들이 좀 주요 발언으로 좀 나서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이들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정치권에서는 아직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네. 발언의 뉘앙스 느낌이라는 게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될 단어가 바로 있는데 이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서, 그러니까 정치권의 정서를 약간 이분법적으로 좀 보자고 하면은 힘이 든 자영업자가 있고 요 반대편에 이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스스로 수익을 올리는 이득을 본 이들이 있다라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너네들은 그렇게 이익을 누리고 있으니 좀 나눠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언택트가 코로나19로 최대 유행어가 되기도 했고요. 이게 영어 문법상 맞다, 맞지 않다. 그래서 써야 된다, 써야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언택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언택트로 돈을 번 이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들 때문에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습니다. 배달이나 택배가 지난해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매출을 좀 많이 늘린 것도 사실이고요. 네. 마이즈앱이라고 하는 앱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배달 앱 결제 그 규모가 지난 1월에 1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8월 들어서 1조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8개월 사이 25% 늘어난 수치인데 지난 그 3차 대유행 때 그 12월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배달업은 정말 많이 돈을 좀 벌었을 거다.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택배 업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또 쿠팡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해 거래액이 21조 원에 달했는데 2019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겁니다. 이게 자영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 충분히 누릴만 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너네는 돈 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몇 차례 이익공유제를 논의하자고 이들 업체들 대표나 아니면 주요 임원들을 데려다 놓고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좀 거절을 좀 당했죠, 이들이요. 네. 이 인터넷 업체 대표들이 정부가 이 제시한 만남의 자리를 이 거절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를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은 올랐는데 네. 이익은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같은 적자 기업들한테 이게 돈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으면 여지가 우리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시선이 좀 많이 좀 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뭐냐? 자영업자들한테서 이게 인심을 잃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여러 택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이제 매출을 얻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한테 인심을 잃는 게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본 업체들로 부각되는 거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영업자들에게 인심을 잃는 것,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게 좀 자극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인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달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또 시스템을 깔게 되면서 좀 활성화된 측면도 있는데, 기여한 측면도 있는데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은행 쪽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은행권에 대한 규제 아닌 규제,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좀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게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그 은행들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유의하라는 게 이게 일종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래서 네.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이라고 직접 압박할 정도였고 또 지난 연말에 한창 시끄러웠던 지금도 시끄럽긴 합니다만 신용대출 줄이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뭐 여전히 이런 스탠스인데 문제는 이게 정치권에서 좀 손바닥 뒤집듯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업계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수혜 업종이라 여겼던 소위 말하는 언택트 기업들에게서 얻은 게 별로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고 게다가 이들의 반발도 지금 심상치가 않으니까 좀 약간 쉬워 보이는 은행들, 그러니까 규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은행들한테 이 타깃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은행들의 그 코로나19 뭐 힘들 때 이익이 많이 늘긴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 하반기에는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자 수익도 늘었고요. 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연말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식 호황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은행을 압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또 그럴 만도 한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배당 잔치를 하지 말라는 것,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고요. 또 이렇게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아무리 대출 수요가 많다고 해도 대출을 또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정부에서 은행 쪽에 권고를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건 아직 없죠. 예, 아직은 네. 없습니다. 이게 구두로 배당을 이 정도로 했으면 네네. 좋겠다라고 한 뉘앙스는 미쳤는데 직접적으로 해라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과연 은행권에서 지난해 이 이익을 본 것에 대한 배당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올렸다고 해도 뭐 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논리라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본 기업이나 전년 대비 성장한 모든 기업들이 다 이익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삼성전자도 돈을 네.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긴 한데요. 근데 앞서 언급했던 단어 키워드 자영업자 기억을 하시죠? 네. 이 자영업자 지금 여당의 생각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자영업자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가? 요거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와 은행 간의 관계를 좀 봐야 하는데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영업자와 은행들의 사이에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좀 끼면은 설명이 좀 쉽게 됩니다. 네. 또 건물주가 중요한 키워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임대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착한 건물주 운동을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 유도를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게 건물주 운동이 자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지고 있는 대출에 따른 상환 압력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건물주 분들도 상당수는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건물을 사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임차인들이 내는 임대료를 통해서 상당수 이제 은행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간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착한 건물주 운동이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에게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은 잠깐 동안 받지 않으면은 이게 따라서 낙수 효과처럼 자영업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이긴 한데요.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좀 약간 낭만적인 좀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네. 은행들이 건물주에게도 이자를 유예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실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은행에서는 강하게 좀 반발을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은행이 이자를 안 받는다고 해서 건물주가 진짜 임대료를 깎아줄까요? 그래서 제가 낭만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예. 부분이고요. 사실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건물주가 은행으로부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건물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게 투자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상황이긴 한데 이런 투자 손실 상황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 손실을 보존해 줘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은행도 뭐 기업이고 받아야 할 이자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자를 유예해 준다고 하면은 예금주들에 대한 계약 위반이고 네.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 위반이라는 것도 또 핵심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앞서서 이제 이데일리 뉴스 기사를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이런 코로나 3법, 그러니까 코로나로 피해를 본 분들을 구제해주고 또 코로나 쪽에서 수혜를 본 쪽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은 좀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입법 처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뭐 은행 쪽의 배당을 좀 줄이라는 내용이나 대출을 양을 줄이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이익 공유제, 이건 이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이것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는 진행됐거든요. 입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은행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게 입법 처리까지 가기엔 쉽지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도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들의 눈치, 그다음에 예금주들의 계약 관계를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대한 이익을 규제하고 직접적으로 제한하려는 거 입법 자체가 이게 뭐 은행뿐만 아니라 전 경제계에 있어서도 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자체는 뭐 인정할 수 있고 좋긴 합니다만은 좀 정서상 이게 부딪힐 걸림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정견련에서 쟁점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또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로 기업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른 수혜인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기가 좀 어렵다는 점, 또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를 했을 때 이게 사법적인 책임을 경영진이 질 수 있다는 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고 또 이런 양극화는 해소돼야 할 문제는 맞지만 좀 더 현명한 그러한 이 법안들이 앞으로 좀 나아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